재미와 감동, 거기에 먹방까지 3마리 토끼를 다 잡은 진짜 최고의 걸작이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3월 19일 개봉 일본 영화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입니다. 자, 아직 3월이지만 연말 시상식 미라는 느낌으로 머빈 어워드 2025년 올해 과소평가 상수상작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입니다. 축하합니다. 이 상은 제가 영화를 보기 전에 얼마나 그 영화를 과소평가했는가를 기준으로 주는 상입니다. 네, 뭐 사실 그런 연말 어워드 같은 거 없고요. 아니 뭐 올해부터 할 수도 있는데 올해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영화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에 대해서 보통 기대 이상이었다,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이 영화에 한해서는 과소평가했다라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일단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고독한 미식가는 드라마입니다. 동명의 만화가 원작인 일본 드라마고요. 그리고 그 드라마의 극장판이 이번에 제작되어서 개봉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1월에 개봉했고 한국은 2달 틈을 두고 3월에 개봉. 일본 영화들이 보통 한참 걸려서 개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2달 만에 빠르게 개봉해서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올해 최고 기대작 귀멸의 칼날 무한성평 일부, 이거는 일본에서 7월에 개봉하고 한국은 8월입니다. 이것도 빠르게 개봉하네요. 좋습니다. 또 한편 올해 제가 엄청 기대하고 있는 일본 영화인 짝사랑 세계, 이거는 일본에서 4월 4일 곧 개봉인데 아직 한국 개봉 소식이 없네요. 이 영화도 늦지 않게 5월이나 6월에 개봉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고독한 미식가 이 드라마가 2012년부터 방영이 되어서 시즌이 2자릿수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극장용 영화로 제작되어 개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주인공 배우 마츠시게 유타카가 이번 작품의 각본, 감독까지 모두 맡았다고 합니다. 이 배우가 작년에 부산영화제에서도 왔었고 이번에 개봉 앞두고도 한국 와서 놀면 뭐한디에도 나오고 그 밖에 여러가지 콘텐츠 찍으면서 열심히 홍보하고 가셨어요. 머리가 하얗게 돼서 이제는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던데, 그런데 1963년생이니까 뭐 요즘 기준으로는 절대 노인도 아니고 아직 정정하시죠. 다만 10년 넘게 이런 먹방 드라마를 찍으셨으니 예전에 건강 이슈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2022년에 시즌 10 방영한 이후에 스페셜 드라마나 스피노프 드라마 그리고 극장판 영화 이런 식으로 꾸준히 나오고는 있는데 시즌 11 소식이 아직 없는 걸로 봐서는 건강 이슈 때문에 더 이상 차기 시즌은 안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뱃살도 전혀 없으시고 관리를 잘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먹방 드라마이긴 해도 스트리머들이 하는 것처럼 엄청 자극적인 음식 폭식을 하거나 생방송으로 차려낸 음식 다 먹는 거 보여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식당의 음식으로 또 먹는 모습들 편집도 하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를 한다고 해서 건강에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뭐 그런 건강 이슈는 개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잘 예상이 안 되네요. 아무튼 이 고독한 미식가라는 드라마가 뭐 왕자의 게임이나 브레이킹 배드 보듯이 시즌 1부터 각 잡고 내용 따라가면서 쭉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또 OTT 시대이고 이런 드라마는 그냥 아무 시즌에 아무 에피소드나 대충 틀어놓고 보는 거잖아요. 제대로 보지도 않아. 작업하면서 아니면 쉴 때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 하면서 옆에 그냥 TV 틀어놔요. 요즘 진짜 TV 틀어놓는 이유, TV를 보려고 트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같은 거 하는 동안 그냥 귀에 들리는 배경 사운드 용도로 틀어놓는 경우가 많죠. 저도 뭐 유튜브에서 되게 긴 영상, 스타듀밸리나 그런 게임 스트리머들이 플레이하는 영상 틀어놓거나 아니면 무한도전 같은 예능, 그리고 고독한 미식가 같은 먹방 드라마나 슬로우 라이프 드라마 이런 거 틀어놓습니다. 그냥 소리 위주로만 듣고 화면은 대충 흘끔거리는 식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럴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과 OTT가 결합된 시대의 새로운 풍경이죠. 그래서 고독한 미식가라는 드라마를 아는 사람들도 어느 시즌 어느 에피소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몇몇 에피소드를 본 적은 있다 수준이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시즌 다 보고 이 작품에 대해 완전히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로 되게 궁금한 게 이 드라마에 혹시 내용이라는 게 있나? 주인공이 회사원이고 여기저기 엄청 출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외국에도 많이 가고 기본적으로는 업무 때문에 가는 거죠. 이 사람 인생에서는 당연히 메인이 회사 업무예요. 드라마에서도 일하는 모습 나옵니다. 주로 이제 뭐 계약 같은 거 체결하고 그런 업무인데 다른 지역이나 외국의 상품을 발굴해서 그거를 우리 회사랑 계약해서 일본에 판매하겠다, 뭐 이런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일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는 건데 정작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일하는 모습은 짧게 나오고 6시간까지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일 끝난 후 비는 시간에 하라가 했다 라는 시그니처 멘트와 표정, 포즈가 나오면서 요시 식당을 찾자 이러고 식당을 찾아다니는 모습 나오고 괜찮은 식당 발견한 후 들어가서 맛있게 먹방하는 이 모습이 드라마의 핵심 분량으로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동일한 패턴. 스트리머들 먹방과 다른 거는 먹방은 음식에 대해서 평가하는 멘트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드라마는 직접 말하지 않고 따로 녹음된 나레이션으로 음식 평가 멘트가 나온다는 거. 그런데 맛없는 음식 먹는 경우는 없죠. 그냥 기본적으로 오이시, 우마이라는 평가이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상세하게 말해주고요. 혹시 맛없는 음식 먹는 에피소드도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런 내용의 드라마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먹방 외에 작은 분량으로 나오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연결해보면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스토리 같은 게 있기는 할 것 같거든요. 뭐 동료나 친구 같은 레귤러 등장 조연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가족은 없는 독신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특이한 설정이고, 아무튼 전체 시즌에서 먹방 외에 자잘한 분량 다 모아보면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먹방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서 그렇게 뭐 엄청 깊이 있는 스토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드라마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아는 상태에서 영화를 딱 보러 가게 되면 드라마랑 비슷한 걸 예상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큰 기대를 가질 만한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극장 스크린으로 고로상의 먹방을 보는 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한국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하니까 그게 어떤 내용일까? 이번에는 어떤 한국 음식이 나올까? 이 정도의 호기심? 참고로 드라마에서도 한국에 출장 와서 한국 음식 먹는 모습이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 현지에 한식 식당 에피소드도 있고요. 아무튼 그 먹방에 초점을 두고 이 영화에 대해서 기대감이나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제대로 된 스토리가 있었고, 분량으로 따지면 드라마와 똑같은 먹방 장면이 한 60%, 그리고 스토리 장면이 한 40% 정도 분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중요한 전개 대부분은 후반에 몰려있고요. 먹방으로 나오는 음식은 제 기억으로는 5개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국 음식이 2개입니다. 정확히는 한국에서 먹은 음식은 3개예요. 2개는 제대로 차려진 한국 음식인데, 하나는 고로상이 대충 재료 모아서 일본식 나베 요리라고 할 수도 없는 이상한 거 만들어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요리도 똑같이 나레이션 나오면서 제대로 먹방 연출로 찍었더라고요. 내용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로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영화에서는 일을 안 하던데? 아니, 일을 하는 건가? 영화 처음 시작하면 비행기예요. 기내식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극장판이라서 독특하게 기내식으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고로만 기내식을 못 먹어요. 2끼 정도를 기내식 못 먹고 거르게 되거든요. 뒤늦게 저 2끼 못 먹었어요, 빨리 주세요 이러는데 비행기가 도착해버린 거야. 그곳은 프랑스 파리. 2끼를 걸은 상태이기 때문에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하라가 했다 이거 나와주고, 그래서 뭔가 엄청 로컬스러운 작은 식당에 가서 어니언 스프 그리고 비프 어쩌고 하는 프랑스 요리로 일단 먹방을 스타트합니다. 그렇게 첫 먹방 찍은 다음에 고로상이 프랑스에 온 이유가 밝혀지는데, 뭔가 그 전에 드라마 내용에서 연결되는 내용인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파리에 살고 있는 일본인 가족이 있는데 할아버지와 손녀인가 아무튼 이 두 사람을 만나요. 손녀 역할 배우는 안, 그리고 할아버지는 시오미 산세이. 둘 다 여러 작품들에서 많이 본 유명한 배우들이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는 이제 죽기 전까지 일본에 갈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래도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과 관련된 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고로가 가지고 온 건 이 할아버지의 고향 풍경을 그린 그림. 그 그림을 보고 맞아, 이게 내 고향이야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막 감동받고,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더 하는 거야. 고향에서 먹었던 되게 맛있는 국물 요리가 있는데 이짱지루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요리예요. 그런데 이짱지루라는 게 할아버지의 이름이 이치로라서 이짱이라고 불리니까 할아버지의 모친이 이짱이 좋아하는 국물이라는 의미로 이짱지루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서는 사실상 단서가 없는 거야. 그래도 어쨌든 할아버지의 기억으로 정보를 주는데, 바다의 재료 2개, 산의 재료 2개로 만든 음식이래. 그걸 정말 먹고 싶다고 해서 고로상이 그 부탁을 들어주러 그 재료들을 찾으러 가는 게 이 영화의 기본 플롯이에요. 이게 일인지 뭔지 모르겠어. 보수 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도 뭐 당연히 보수를 죽극하긴 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 생판 남은 아니고 고로의 지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나무위키 확인해 보니까 이 손녀가 고로의 옛 연인의 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남도 아니고 지인의 부탁이라서 일이라고 보긴 확실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호의로 부탁 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탁의 스케일이 너무 크잖아요. 물론 할아버지 고향에 가서 쉽게 4가지 재료 다 찾을 수도 있지만 이런 창작물 스토리에서 그런 쉬운 전개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라고 지명이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나가사키 쪽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고향에 가서 고로가 먹방하는 음식이 짬뽕이거든요. 하얀 국물 짬뽕. 나가사키라고 하면 역시 짬뽕이지 뭐 이런 대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 가서 짬뽕 먹방하고 재료를 막 찾아다니는데, 여기가 섬이 많은 지역이라서 그 재료를 찾으려면 저 섬으로 가야 돼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날 배편이 다 끝났어요. 눈으로 바로 코앞으로 보이는 섬이라서 고로가 서서 노젓고 가는 보드 같은 거 빌려가지고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워 보였던 섬이 의외로 되게 멀어. 그리고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더니 태풍이. 그래서 조난당합니다. 다행히 구명조끼는 입고 있어서 익사는 하지 않고 눈을 떠보니 섬인데 무인도 같은 곳이에요. 이런 전개부터가 역시 극장판이라서 다르구나. 아저씨가 먹방하러 다니는 영화인데도 이런 스펙터클한 장면과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되게 흥미진진했습니다. 아무튼 이 무인도 같은 곳에서도 하라가 했다 이거 나오고, 종류는 모르겠는데 커다란 조개 같은 거랑 버섯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우연히도 가스도 있는 버너랑 냄비를 발견. 그걸로 조개 버섯 전골을 만들어서 먹방을 합니다. 다른 먹방하고 동일하게 나레이션도 다 나오고요. 갑자기 베어 그릴스가 되어버리네? 역시 극장판. 예사롭지 않다. 그런데 이 버섯이 독버섯이었어. 뭐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갑자기 막 히히히 웃더니 쓰러져 버려요. 눈을 뜨니까 어떤 방의 침대인데, 여기가 사실 무인도가 아니었고 어떤 연구시설이 있는 섬인 거예요. 물론 그 연구시설 외에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가 한국이야. 나가사키랑 한국이 더 가까우니까 이 섬은 남해 거제도 근처에 있는 섬입니다. 거기까지 떠밀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시설이 섬에서 나는 여러가지 식재료들과 조리법을 연구하는 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식사 대접한다고 닭고기를 수육으로 해가지고 섬에서 재배한 채소들과 해서 닭보쌈을 차려줍니다. 그래서 이걸로 네 번째 먹방. 야, 역시 고로상이 먹방 경력 오래되다 보니까 보쌈 싸먹는 게 한국이랑 똑같아. 보쌈에 넣는 재료라거나 순서, 먹는 모습 등 진짜 먹방의 베테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자, 여기까지 보면서 제가 원래 영화 보러 극장 갈 때 먹을 거 안 들고 가거든요. 물만 들고 가는데 이 영화는 보면서 진짜 입에 침이 너무 고여서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짜 먹방 영화는 먹방 영화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그렇게 닭보쌈 맛있게 먹방하고 쉬고 있는데 이 연구소에 일본인 여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배우는 우치다 유키. 어쩌다 이렇게 한국에 외딴 섬까지 오게 됐냐 사연을 물으니까, 원래 일본에서 남편이랑 같이 라멘집을 했는데 남편 라면이 되게 개성있게 맛있어가지고 장사가 잘 됐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장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게 되면서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고로한테 나중에 도쿄로 돌아가면 남편이 하는 라멘집에 한번 가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할아버지의 부탁 그리고 라멘집 아내의 부탁, 이 두 가지 스토리가 싹 결합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배 타고 거제에 있는 구조라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 연구시설에 미국인 남자 한 명이 살고 있는데 얘가 배를 태워주면서 일본 가기 전에 한국의 해장국이란 걸 한번 먹어봐라, 죽여준다 뭐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구조라 도착을 해가지고 또 하라가 했다. 그래서 식당에 갑니다. 메뉴가 한국어라서 주인한테 좀 읽어달라고 부탁하는데 메뉴 하나씩 읽어주는 거 고로가 듣다가 황태 해장국이 나온 거야. 그 미국인이 해장국 먹어보라고 했으니까 그걸 주문을 해요. 그런데 이때 한국 배우 유재명이 등장합니다. 고로가 전환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입국한 거예요. 그래서 입국 수속 절차를 다시 해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공무원이 온 겁니다. 그 공무원이 유재명이고요. 유재명이 같이 가서 입국 수속합시다 하면서 차에 태워 데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고로가 지금 해장국 주문했으니까 이거 먹고 가겠다. 그래서 유재명이 기다립니다. 고로가 먹방하는 동안 유재명은 옆에서 표정으로 리액션, 자기는 일하는 중이라 안 먹는다 이러고 구경만 하거든요. 그런데 고로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입맛 따시고 침 꿀꺽 삼기는 그런 리액션 연기를 유재명이 아주 찰지게 해주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황태해장국으로 5번째 먹방하고, 이게 아마 먹방 끝이에요. 그 후에도 식사 장면은 나오지만 제대로 나레이션 나오고 음식 이름도 옆에 적혀있는 그런 먹방은 이제 안 나오고요. 이제 이 짱지루를 완성하는 내용, 재료는 다 찾았는데 국물을 만드는 것도 스킬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그 섬의 연구시설에 있던 일본인 여성의 남편 라면집을 찾아가요. 라면집인데 라면을 안 하고 볶음밥만 한대. 볶음밥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래서 이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라면집 주인 역할 배우는 오다기리조, 그리고 이 라면집 예전 단골이었던 것 같은 남자가 등장하는데 이분도 오다기리조한테 다시 국물 맛있게 만들어서 라면 장사 예전처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고로랑 합세해서 계속 부탁하니까 알겠다, 국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다지 괜찮은 맛이 안 나. 라면집 주인은 재료가 이게 아닌 것 같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알려준 정보 중에서 자기 엄마가 한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대요. 그리고 그 국물에 대한 묘사가 한국에서 먹었던 황태해장국의 느낌이랑 비슷한 거야. 가장 핵심적인 시크릿 재료가 황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황태로 국물이 완성. 맛이 기가 막히죠? 라면 장사 다시 해달라고 부탁했던 남자는 사실 방송국 PD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양반이 고고한 미식가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국물로 만든 라면을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서 고고한 미식가라는 프로그램을 촬영을 합니다. 고로는 그 식당 안에서 먹고 있는 손님 역할로 엑스트라 출연하고요. 그 프로그램 주인공 배우는 엔도 케니치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셀프 패러디 이것도 되게 재밌었고요. 국물도 완성하고 라면집도 다시 잘 되고 두 가지 스토리가 아주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먹방할 때는 진짜 입에 침이 고여서 죽는 줄 알았는데 후반에 스토리 전개되는 거 보고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포만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재미와 감동 거기에 먹방까지 3마리 토끼를 다 잡은 진짜 최고의 걸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소평가를 했던 거죠.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해서 바로 머빈 어워드 열어서 올해 과소평가상 수여를 할 정도고요.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거예요. 고독한 미식가 영화가 재밌어 봐야 얼마나 재밌겠어, 그냥 먹방이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정말 꼭 보러 가세요. 너무너무 강추하는 영화입니다. 특히 한국 관련된 내용도 되게 좋게 나오니까 한국인이라면 너무 만족스럽게 이 영화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 크게 흥행은 안 되고 있지만 입소문 퍼져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한국에서 관객 10만 명 이상만 들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독한 미식가 더무비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